영암시의 음지 경매장은 기만적인 화려함으로 번쩍였다. 아치형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그 불빛은 선열쪽 귀족들의 창백한 얼굴에 아첨하는 그림자를 드리우도록 의도적으로 어둡게 조절되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오래된 돈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는 공포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소라는 무대 뒤에 서서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텅 빈 눈을 한 가늘고 떨리는 다른 인간들과 달리 그녀는 바닥을 응시하는 것을 거부했다. 가복사들은 3주간의 준비기간 동안 그녀의 정신을 꺾으려 했지만 이소라는 여전히 그들을 짜증나게 하는 당당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똑바로 서. 한 가복사가 그녀의 등을 쿡 찌르며 으르렁거렸다. 도대체 왜 너한테까지 신경 쓰는 건지 이소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제로 입혀진 싸구려, 비단 개량 한복을 매만졌다. 요란한 붉은색의 그 옷은 그녀의 풍만한 몸매 위에서 팽팽하게 당겨졌다. 다른 포로들은 연약함을 강조하도록 디자인된 얇고 파스텔톤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이소라의 옷은 그녀를 조롱하기 위해 선택된 듯했다. 경매물 17번.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움직여. 대기실의 어둠 속에서 나온 무대는 눈이 부셨다. 이소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경매사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질 때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 이제 좀 특별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가 능글맞게 말하자 여기저기서 띄엄띄엄 웃음이 터져 나왔다. 경매물 17번. 인간, 여성, 28세. 정식 훈련은 없지만 건강합니다. 보시다시피 특이한 체형을 가졌군요. 더 많은 웃음이 청중 사이로 퍼져나갔다. 이소라의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턱을 들고 창백하고 아름다운 얼굴들의 바다를 응시했다. 그들은 모두 완벽했다. 가장 매력적인 인간만을 변형 대상으로 수세기 동안 선택한 결과 그들은 치명적일 만큼 아름다운 포식자 종족이 되었다. 앞줄에서는 젊은 선열족들이 보석 박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림자의 반쯤 가려진 뒤편에는 원로들이 앉아 있었다. 평범한 아름다움의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할 만큼 오래 살아온 이들이었다. 경매 시작가는 금화 100달구로 하시겠습니까? 경매사는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라는 어조로 제안했다. 침묵이 흘렀다. 이소라의 심장이 철렁했다. 이 괴물들에게 팔리고 싶지 않았지만 공개적인 거절은 여전히 쓰라렸다. 50릭? 마침내 누군가 불렀고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40림. 일주일 안에 창고를 다 비워버릴 거야. 이소라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녀는 청안마을의 학살에서 살아남았고 영암시로 향하는 죽음의 행진과 몇 주간의 심사를 견뎌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조롱을 꿰뚫는 목소리가 들렸다. 깊고 위엄있고 고대의 목소리가. 금화 5000딥. 방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이소라의 시선은 맨 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에게로 향했다. 선열족들은 그 앞에서 물처럼 갈라섰고 일부는 고개를 숙였다. 유재혁. 이소라마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영암시에서 가장 오래된 선열족이자 백호가의 수장으로 최초로 변형된 자 중 한 명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나이는 주름살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선열족은 물리적으로 늙지 않지만 그가 움직이는 절대적인 고요함, 수세기 동안의 사냥을 말해주는 포식자적인 움직임의 절제에서 그의 나이가 드러났다. 유 주인님, 경매사가 말을 더듬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경매물 17번. 현재 호가는 금화 5000달기입니다. 유재혁은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무대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한밤중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얼어붙은 은빛 눈동자를 가졌다. 그의 이목구비는 귀족적이었고 높은 광대뼈고 등 코굽게 담은 두툼한 입술을 지녔다. 그는 핏빛 인장 반지 하나만을 장식으로 삼아 완벽하게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가 무대 끝에 다다르자방 전체가 숨을 죽였다. 이소라는 그 고대의 눈동자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치려는 충동을 억눌렀다. 그 뚱뚱한 여자를 사겠어. 그가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그 말은 이소라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드러내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녀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이는 방 전체에 숨막히는 소리를 유발하는 의정 위반이었다. 아주 잠시 동안 유재혁의 완벽한 이목구비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러더니 그의 입술이 희미한 미소를 그렸다. 기세가 등등하군. 그가 중얼거렸다. 흥미롭군. 경매사는 필사적으로 망치를 두드렸다. 경매물 17번. 유 주인님께 금화 5000낙에 낙찰되었습니다.
가복사 2명이 이소라의 양옆에 나타나 팔을 붙잡고 끌고 가려 했지만 유재혁이 손을 들어 그들을 멈췄다. 주인님, 지금 모시겠습니다. 한 가복사가 불안하게 말했다. 절차와 서류 작업은 내 저택으로 보내면 된다. 유재혁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아니면 백호가가 왜 하찮은 가문들과 똑같은 지루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내게 설명하고 싶나. 가복사는 새파랗게 질렸다. 물론 아닙니다, 주인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주인님. 몇 분 후 이소라는 경매장의 뒷복도를 따라 호송되고 있었다. 유재혁은 그녀 옆에서 말없이 걸었다. 사슬도 가복사도 없었지만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한 구속력이었다. 바깥 영암시의 영원한 황혼은 모든 것을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 도시는 선열족이 고대 마법을 써서 영원한 황혼이라는 완벽한 서식지를 만든 이래 수세기 동안 진짜 햇빛을 본 적이 없었다. 인간 신화에서처럼 햇빛이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불편하게 느끼는 생명체에게는 완벽한 환경이었다. 날렵한 검은색 음영마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희미하게 붉게 빛나는 눈을 가진 4마리의 한밤중 말들이 마차를 끌고 있었다. 인간 하이님이 분명한 마부는 유재혁이 다가오자 허둥지둥 문을 열었다. 타라. 유재혁이 이소라에게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불복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무심한 명령조로 말했다. 이소라는 마차 계단에서 망설였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왜 저를요? 그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칠어진 목소리로 물었다. 다시 유재혁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인간 제사는 질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잠시 후 말했다. 800년 동안 예측 가능한 것들에 질렸기 때문이지. 그는 마차 내부를 가리켰다. 이제 타라. 아니면 새 신부처럼 길거리를 가로질러 내가 안고 가는 것을 선호하나. 이소라는 마차에 올라 부드러운 벨벳 좌석에 앉았다. 유재혁이 뒤따라 들어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영암시의 황혼도시의 시선을 고정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감옥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위한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겼다. 이소라의 깊은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 혈관 속에서 끓어오르는 노래가자석에 이끌리는 철처럼 고대 선열족에게 이끌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유재혁 또한 그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번개가 치기 직전처럼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이상한 인연의 울림이 있었다. 음영마차가 백호가의 악명 높은 흑룡성으로 향하는 동안 포식자도 먹잇감도 그들이 수세기 동안 엮인 운명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음영마차는 영암시의 굽이진 길을 따라 황금상회 가를 지나 선열족 귀족들이 수세기 동안 거주했던 고가동으로 들어섰다. 이소라는 창밖으로 도시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건물들은 더 높고 더 어둡고 더 위압적으로 변해갔다. 유재혁의 마차가 다가오자 평범한 선열족과 그들의 인간 하인들은 길을 비켜섰다.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고가동은 처음인가? 유재혁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이소라는 목소리를 신뢰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그 이상한 인연의 울림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튜닝 포크처럼 계속되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기억하는 인간은 드물지. 그가 말했다. 기억하는 자들은 대개 그 경험으로 인해 변한다. 그 의미가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맴돌았다. 이소라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것 때문에 저를 사신 건가요? 저를 바꾸기 위해서요? 그녀는 즉시 질문을 후회했지만 유재혁은 그저 고대의 은빛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직 네 목적은 정하지 않았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마차는 철목 등교가 늘어선 사유도로로 접어들었다. 비틀린 떡갈나무 모양의 실제 금속 조각상들이었고 그 가지들은 섬뜩한 푸른빛을 길에 들이우는 빛나는 구슬들을 지탱하고 있었다. 길 끝에는 백호가의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흑룡성이라는 검은 첨탑이 서 있었다. 이소라는 그곳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영원한 황혼 구름을 뚫을 만큼 높은 탑으로 빛을 반사하기보다 흡수하는 듯한 돌로 지어졌다고 했다. 가까이서 본 구조물은 소문보다 훨씬 위압적이었다. 거대한 중앙탑 주위를 작은 첨탑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인간 대성당의 플라잉 버트레스와 비슷하지만 불가능한 각도로
비틀린 아치형 통로들로 연결되어 있었다. 마차는 넓은 흑요석 계단 아래에 멈춰섰다. 유재혁이 먼저 내린 다음 이소라가 내려오는 것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생명력이 없지는 않았다. 멀리서 데워진 대리석 같았다. 그 접촉의 이상한 인연의 울림이 강해졌고 이소라는 유재혁의 눈이 미세하게 가늘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또한 그것을 느꼈다. 그들이 다가가자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며 바깥의 구슬들과 비슷한 떠다니는 구슬들로 밝혀진 웅장한 현관홀이 드러났다. 검은색과 진홍색 제복을 입은 인간 하인들이 고개를 숙인 채 벽을 따라 서 있었다. 이소라는 그들의 멍한 표정, 눈 속의 순종적인 공허함을 알아차렸다.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유재혁의 시선을 감히 마주친 유일한 하인인 나이든 인간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을 모시고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집사박 유재혁이 그를 인정하며 말했다. 동간의 방을 준비하고 그녀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줘. 집사박의 눈이 이소라를 훑었다. 잠시 동안 연민, 경고 같은 무언가가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지만 곧 하인으로서의 가면이 되돌아왔다. 물론입니다, 주인님. 오늘 저녁 식사는 주인님과 함께 하실 겁니까? 유재혁의 입술이 유머 없는 미소를 지었다. 식사용인지 다른 목적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방으로 음식을 보내. 이소라의 뺨이 그 하미에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표정을 유지했다. 유재혁이 그녀에게 몸을 돌리자 그녀는 억지로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집사박이 내 방으로 안내할 것이다. 편히 쉬어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하고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그림자 진 복도로 사라졌다. 집사박은 이소라에게 자신을 따라 웅장한 계단을 오르도록 손짓했다. 이쪽입니다, 아가씨. 그들이 올라가면서 이소라는 용기를 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47년이요. 집사박이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다른 하인들은요? 그녀는 아래층의 멍한 하인들을 돌아보았다. 집사박의 걸음이 살짝 멈칫했다. 유 주인님께서는 대부분의 가복들이 순종적이기를 선호하십니다. 저는 제 이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곁눈질했다. 흔치 않은 특권이죠. 이소라의 피가 차가워졌다. 그가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모든 선혈족은 어느 정도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재혁 주인님 같은 고대 존재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집사박은 유재혁과 같은 귀족적인 이목구비를 가진 대대로 이어지는 선혈족들의 초상화가 늘어선 긴 복도를 따라 그녀를 안내했다. 하지만 주인님께서 경매에서 직접 인간을 데려오시는 일은 드물어서 말입니다. 아가씨께서 어떻게든 주인님의 관심을 끄신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정교한 장리 문양이 새겨진 이중문 앞에 멈춰 섰다. 집사박이 문을 열자 호화롭지만 분명히 인간을 위해 설계된 스위트룸이 드러났다. 네 기둥 침대가 공간을 지배했고 편안한 가구서재용 책상작은 식탁이 함께 놓여 있었다. 벽난로에서는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고 있었고 두꺼운 커튼이 창문처럼 보이는 곳을 가리고 있었다. 아가씨의 방입니다. 욕실은 저 안에 있습니다. 집사박이 옆문을 가리켰다. 곧 물과 음식 그리고 옷가지를 가져오겠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이소라는 압도되어 고개를 저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집사박은 망설였다. 이 방은 잠겨있지 않지만 돌아다니는 것은 강력히 권하지 않습니다. 흑룡성에는 유주인님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 주인님만큼 통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 감사합니다. 이소라가 말했다. 집사박이 떠난 후 이소라는 자신의 황금, 우리를 탐험했다. 커튼을 젖히자 창문 너머로 아래에 펼쳐진 영암시의 숨막히는 전경이 드러났다. 도시의 영원한 황혼은 수많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멜랑콜리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집사박은 말 그대로 곧 두 명의 하녀를 데리고 음식 쟁반물병 그리고 한 아름의 옷을 들고 돌아왔다. 아래층의 멍한 하인들과 달리 이 여성들은 이소라의 시선을 피하긴 했지만 총명해 보였다. 유 주인님께서 특별히 이것들을 요청하셨습니다. 한 하녀가 침대 위에 여러 벌의 드레스를 펼쳐놓으며 말했다.
그것들은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인 보석톤의 옷들이었고 이소라의 피부색과 잘 어울렸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의 풍만한 몸매에 맞는 정확한 사이즈로 보였다는 점이었다. 그들이 떠난 후 이소라는 목욕을 하고 완벽하게 맞는 짙은 에메랄드색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가져온 놀랍도록 맛있는 식사를 먹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영암시에서 가장 강력한 선혈족인 유재혁이 왜 자신에게 거액을 썼을까?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시간마다 강해지는 이 이상한 감각은 무엇일까? 밤이 깊어지자 이소라는 다시 창문으로 이끌렸다. 답 아래 어딘가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현악기로 연주되는 애달픈 멜로디였다. 이소라는 무심코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음표들이 자연스럽게 입술로 솟아났다. 그녀가 그렇게 하는 순간 방 안의 촛불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상한 공명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식탁 위의 섬세한 크리스탈 잔들이 부드럽게 울렸다. 이소라는 갑자기 멈췄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밤 이후 즉 할머니가 그녀의 재능을 절대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했던 밤 이후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실제로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이 너를 사냥할 거야. 할머니는 죽어가는 숨결로 속삭였다. 피 마시는 자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너를 이용할 거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유재혁은 어쨌든 그녀를 찾아냈다. 이소라는 황혼도시를 바라보며 창틀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평생을 숨어 살았고 혈관 속에 살아있는 노래를 억눌러왔다. 어쩌면 이제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무엇인지 기억할 때인지도 모른다. 할머니가 속삭였던 전설이 사실이라면 고대 선혈족의 저택에 있는 핏빛 가인은 재앙이거나 무기 둘 중 하나일 테니까. 이소라는 문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혼란스러운 채로 그녀는 낯선 침대에 앉았다. 전날의 기억 경매 이후 재혁 흥룡성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호화로운 환경에 잠시 당황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말했다. 집사박이 쟁반을 든 두 명의 하녀와 함께 나타났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소라 아가씨. 잘 주무셨기를 바랍니다. 이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녀의 잠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고 기억나지 않는 멜로디 파편들과 속삭이는 대화들이 꿈속에서 그녀를 괴롭혔다. 유 주인님께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신 후 서재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녀들이 창가 작은 탁자에 아침 식사를 차리는 동안 집사박이 말을 이었다. 셀리아가 준비를 도와드릴 겁니다. 작고 아담한 갈색 머리카락에 맑고 총명한 눈을 가진 하녀 한 명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이소라가 어제 본 멍한 눈의 하인들과 달리 셀리아는 완전히 정신이 또렷해 보였다. 어쩌면 유재혁이 예외적으로 둔 또 다른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분이 저에게 뭘 원하시죠? 이소라가 집사박에게 물었다. 집사장의 얼굴은 조심스럽게 무표정을 유지했다. 주인님의 의도에 대해 제가 추측할 바는 아닙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더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솔직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거의 접하지 못하시니까요. 집사박이 떠난 후 셀리아는 이소라가 목욕을 하고 몸매를 감추려 하기보다 강조하는 짙은 파란색 드레스로 갈아입는 것을 도왔다. 하녀가 이소라의 검은 머리를 단순하지만 우아한 스타일로 정리하는 동안 이소라는 거울 속의 셀리아를 살폈다. 백호가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3년 됐습니다, 아가씨. 셀리아는 은색 머리핀으로 한 가닥을 고정하며 대답했다. 저는 동방 영토에서 팔려왔습니다. 아가씨처럼 저도 아직 제정신입니다. 셀리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유 주인님께서는 개인 하인들이 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주인님의 개인 공간, 서재를 돌보는 이들 말입니다. 우리는 신중함을 위해 선택됩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이소라의 눈을 마주했다. 다른 하인들은 더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쉽죠. 이소라의 등골에 한기가 흘렀다. 끔찍하군요. 영암시입니다. 셀리아가 간단히 말했다. 음식이 되는 것보다 낫죠. 셀리아는 뒤로 물러나 자신의 작업을 평가했다. 준비되셨습니다, 아가씨. 흥룡성은 미로였다. 이소라는 셀리아를 따라 스스로 뒤틀리는 듯한 복도, 나선형 계단을 오르고 아래 도시의 아찔한 전경을 선사하는 개방형 통로를 가로질러 갔다. 시계상으로는 아침이었지만 영암시는 영원한 황혼 속에 머물러 있었고 하늘은 짙은 자주색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어떻게 길을 찾으세요? 이소라는 또 다른 똑같은 복도로 접어들면서 물었다. 연습이죠.
셀리아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것이요. 그녀는 드레스에 꽂힌 작은 은색 브로치를 가볍게 두드렸다. 양식화된 나침반 문양이었다. 모든 개인 하인들은 이것을 봤습니다. 첨탑은 때때로 변하거든요. 이소라가 이 불안한 진술에 대해 질문하기도 전에 그들은 거대한 전투 장면이 정교하게 새겨진 거대한 문 앞에 도착했다. 셀리아가 부드럽게 노크한 다음 문을 밀어 열었다. 이소라 아가씨 주인님. 그녀는 알리고는 옆으로 비켜섰다. 베코가의 서재는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원형으로 된 서재는 적어도 3층 높이로 솟아있어 고단조로운 철제 통로들이 다른 층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벽마다 책들이 가득했고 수천 권의 책 중 일부는 분명히 고대 서적이었다. 방 중앙에는 지도와 펼쳐진 원고로 덮인 커다란 원형 테이블이 놓여있었고 편안한 의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유재혁은 키 큰 창문 옆에 서서 문의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어제의 격식 있는 복장보다 더 단순한 옷을 입고 있었다. 검은색 바지와 짙은 회색 셔츠로 소매는 걷어 올려져 근육질의 팔뚝을 드러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가 말했다. 셀리아 나가 있어. 하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고 문을 닫았다. 긴 침묵이 흘렀고 유재혁은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이소라는 문 바로 안쪽에 서서 그를 살폈다. 영암시의 낮이라고 할 수 있는 빛 속에서 그는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다.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고요함 수세기 동안의 존재를 말해주는 절대적인 움직임의 절제가 그에게 있었다. 잘 잤나? 그가 마침내 물었다.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괜찮게 잤습니다. 이소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이상한 꿈을 꾸기는 했지만요. 유재혁의 은빛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어떤 꿈? 음악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목소리들이요. 그는 테이블로 걸어가 그녀에게 함께하자고 손짓했다. 앉아. 이소라는 순종적으로 높은 등받이 의자 중 하나에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테이블 위에 펼쳐진 지도는 영암시와 주변 영토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녀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상징들로 표시되어 있었다. 내가 왜 너를 샀는지 아나? 유재혁이 갑자기 물었다. 주인님께서는 예측 가능한 것들에 질렸다고 하셨습니다. 이소라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대답했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스쳤다. 그것은 진실의 일부였다. 그는 작은 은색 물체에 튜닝 포크를 집어 테이블에 가볍게 두드렸다. 맑고 완벽한 음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물속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이소라의 몸에 짜릿한 충격을 주었다. 무심코 그녀는 정확히 같은 음을 흥얼거리며 응답했다. 유재혁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 짐작했던 대로군. 그는 튜닝 포크를 내려놓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네 혈통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 이소라? 그 질문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저희 가족은 학살이 있기 전 남부지방의 농부였습니다. 그전에는 네 할머니나 증조할머니는 이소라는 망설였다. 할머니의 경고가 그녀의 마음에 울렸다. 절대 네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하지 마라. 왜 제 가족사에 관심이 있으신 가요유 주인님. 유재혁이라고 불러라. 그가 정정했다. 관심이 있는 것은 네가 아주 희귀한 혈통을 지녔다고 믿기 때문이다. 3세기 이상 전에 멸종되었다고 여겨졌던 혈통을. 공포와 다른 무언가, 이상한 흥분이 이소라의 뱃속에서 맴돌았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재혁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나는 800년을 살았다 이소라. 거짓말은 알아챌 수 있다. 그는 일어서서 책장으로 가서 빛바랜 붉은 가죽으로 묶인 고대 서적 한 권을 들고 돌아왔다. 이 문헌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간들의 혈통을 묘사한다. 옛 언어로는 카나트리스 상기니스라고 불렸지. 핏빛 가히어. 이소라가 무심코 번역했다. 유재혁의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럼 알고 있었군. 이소라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제 와서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듯했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들은 이야기가 아니야. 유재혁은 표시된 페이지를 펼쳤고 붉은색과 금색의 소용돌이 치는 패턴으로 둘러싸인 여인의 사파가 드러났다. 핏빛 가이들은 소리, 특히 노래를 통해 선열 쪽의 생리를 조작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음과 올바른 패턴은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고 피의 갈증을 진정시키고 심지어 어느 정도 우리를 통제할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면 선열족들이 그들을 멸종시켰을 텐데요. 이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랬지. 유재혁이 무미건조하게 확인했다. 300년 전정화 기간 동안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믿었지. 그의 은빛 눈은 그녀의 얼굴을 면밀히 살폈다. 어제까지는. 내가 훨씬 젊었을 때 이후로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를 느꼈을 때까지는 내 피에 울리는
핏빛 가이의 공명을 말이다. 그녀가 그를 만난 이후로 느꼈던 인연의 울림이 갑자기 이해되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아니 단지 공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식이었다. 희귀한 혈통이 다른 희귀한 혈통을 알아보는 것.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우선 확인이다. 유재혁은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의자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를 위해 노래해라 이소라. 단 한음만. 만약 내가 틀렸다면 너는 여기서 평범한 인간 하인으로서 편안하게 계속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옳다면.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게 변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논의할 것이 많을 것이다. 이소라는 그가 자신 위에 우뚝 서 있는데도 계속 앉아있기를 거부하며 일어섰다. 풍만한 몸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자치고는 키가 컸고 거의 그의 눈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가 거부하면요? 나는 너를 강제할 수 있다. 유재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 목구멍에서 노래를 억지로 끌어낼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은 똑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지. 그 재능은 진정한 효과를 내기 위해 자유롭게 주어져야 한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섰다. 포식자와 먹잇감이 침묵의 의지 싸움에 갇혔다. 이소라는 모든 것을 계속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의 일부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부분이 그녀 안에 쌓이는 음악을 풀어놓고 싶어 했다. 단 한음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더는 안 돼요. 유재혁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이소라는 눈을 감았다. 항상 자신의 피 속에 살아왔던 멜로디, 할머니와 그 전 할머니, 그리고 이 위험한 재능을 지닌 여성들의 대대로 이어져온 유산을 느꼈다. 그녀는 입을 열고 도서관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하나의 순수한 음을 풀어놓았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고 극적이었다. 그 음은 불가능한 공명으로 진동하며 공중에 떠있는 듯했다. 벽난로의 불꽃은 밝은 파란색으로 활활 타올랐고 책들은 선반 위에서 떨렸다. 사이드 테이블 위에 크리스탈 디켄터가 산산조각 났다. 고대 강력한 유재혁은 마치 맞은 것처럼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 은빛은 어두운 서재에서 빛나는 찬란한 금색으로 갑자기 뒤덮였다. 한순간 동안 그는 그녀가 만난 통제된 포식자가 아니라 더 거칠고 원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그러다 그 음이 사라졌고 유재혁의 눈이 여전히 금색으로 빛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승리와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카나트리스 상기니스, 그가 속삭였다. 마지막 핏빛 가이군. 경이롭다. 유재혁이 금빛 눈을 이소라에게 고정시킨 채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가 스스로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쓰는 듯 멈췄다. 이 모든 세기 후에 이소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가 부른 단 하나의 음이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풀어놓았다. 액체 불꽃처럼 혈관을 흐르는 힘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동시에 두렵게 하고 전율케 했다. 주인님의 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녀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다. 유재혁은 눈을 깜빡였고 눈에 띄는 노력으로 금빛이 물러나고 홍채의 은빛이 돌아왔다. 옛 모습이지. 그가 설명했다. 우리가 진정한 본성을 숨기는 법을 배우기 전에 네 노래는 가장을 벗겨내는군. 그는 캐비닛으로 가서 짙은 붉은색 액체가 담긴 유리잔 2잔을 따랐다. 그는 이소라에게 한 잔을 건네고 그녀는 망설였다. 와인이다. 그가 약간의 재미를 담아 말했다. 내 우려는 이해한다. 이소라는 잔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할머니가 핏빛 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들은 조언자이자 치료사 그리고 무기였다고 하셨어요. 유재혁이 말을 끊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지 마라. 가히들은 선열 쪽의 힘을 강화하고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는 능력으로 칭송받았다. 대전쟁 동안 가문들은 영토처럼 가이들을 놓고 싸웠지. 그게 주인님이 원하는 건가요? 저를 무기로 사용하려는 건가요? 유재혁은 잔 너머로 그녀를 살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그는 와인을 내려놓고 고대 서적으로 돌아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을 때까지 넘겼다. 여기저와 이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가이드라오니스 가문의 엘리자베스, 이소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파를 보았다. 묘사된 여인은 이소라의 할머니와 강하게 닮아 있었다. 같은 높은 광대뼈 같은 단호한 턱선. 저희 할머니 이름은 엘리자였어요. 이소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엘리자는 정화기간 동안 사라졌다.
대부분은 그녀가 살해당했다고 추정했지만 유재혁은 사파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분명히 탈출했고 이름을 바꾸고 능력을 숨기고 그것을 딸에게 그리고 네게 물려준 것이겠지. 이소라는 이 정보를 처리하느라 했었다. 그녀의 정체성 전체 가족사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비밀들 위에 세워져 있었다. 왜 사냥당했나요? 그녀가 물었다. 가이들이 그렇게 귀했다면요? 두려움 때문이었다. 유재혁이 간단히 말했다. 300년 전 마라라는 가이가 선열 쪽의 힘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올바른 음열로 그녀는 그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고 심지어 최종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그는 책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원로들은 공포에 질려 모든 가희와 그들의 가족, 기록,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철저했지. 그가 학살을 임상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에 이소라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이 정화에 참여하셨나요? 유재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 세기 동안 동면에 들어가 있었다. 원로회와의 의견 불일치 이후의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었지. 그가 의견 불일치라고 말하는 방식은 훨씬 더 폭력적인 무언가를 암시했다. 내가 깨어났을 때 가이들은 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믿었지. 왜 저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셨나요? 이소라가 요구했다. 왜 그저 평범한 인간인 척 계속하지 않고요? 네가 무엇인지 영원히 숨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이의 그 인연의 울림, 다른 고대 존재들도 결국은 그것을 느낄 것이다. 그의 은빛 눈이 그녀를 꿰뚫었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게 되면 그들은 너를 파괴하거나 이용할 것이다. 나는 세 번째 선택지를 제안하는 것이다. 동반자 관계를. 이소라는 비웃듯이 웃었다.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에요. 경매에서 저를 사셨잖아요. 필요한 가장이었다. 유재혁이 반박했다. 거기에 너를 남겨두는 것을 선호했겠나? 아니면 네 능력을 발견한 후 너를 완전히 피를 빨아먹을 젊은 가문 중 한 명에게 팔리는 것을 즐겼을까? 이소라는 침묵에 빠졌다. 그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유재혁은 그녀를 더 나쁜 운명에서 구해낸 것이었다. 정확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유재혁은 창가로 걸어가 황혼도시를 내다보았다. 영암시가 변하고 있다. 젊은 가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들은 옛 방식, 옛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반란의 속삭임이 있다. 그는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나는 노골적인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내 위치를 강화해야 한다. 내 능력이 백호가에 필요한 우위를 줄 수 있다. 저에게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거군요. 이소라가 요약했다. 선열 쪽이 지배하고 인간이 봉사하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요. 혼돈을 막고 싶을 뿐이다. 유재혁이 정정했다. 젊은 자들은 변화를 말하지만 그들의 비전은 훨씬 더 많은 인간의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그들은 절제와 통제력이 부족하다. 주인님께서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소라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유재혁의 눈에서 위험한 무언가가 번쩍였다. 나는 8세기를 살았다 이소라. 나는 문명들이 흥망성쇠하는 것을 보았다. 영암시에서 내가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 이 시스템은 너에게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안정과 구조 그리고 두 종족 모두에게 보호를 제공한다. 이소라는 아래층의 멍한 하인들을 떠올렸다. 제가 알기로는 보호라는 것이 정신적 노예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재혁의 턱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대안을 선호하나 젊은 가문들이 지배하는 영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까? 그곳에서는 인간들이 가축처럼 사육되고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피를 수확당한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나는 인간의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소라. 하지만 그림자 속에 기다리는 것들보다는 낫지. 그의 말 속의 진실이 그녀를 섬뜩하게 했다. 유재혁의 결점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가 자신의 통치가 대안보다 낫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을 느꼈다. 제가 당신을 돕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네 재능을 강제할 수 없다. 온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주어져야 하니까. 하지만 네가 다시 생각할 때까지 너를 여기 안전하고 편안하게 둘 수는 있다. 그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 내재된 위협이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맴돌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소라가 말했다. 3일 주지. 유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너는 첨탑의 동관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다. 집사박이 경계를 알려줄 것이다. 서재는 네 마음대로 써라. 역사 기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핏빛 가희에 대한 고대 서적을 다시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부터 시작해라. 네 할머니는 분명 너에게 많은 것을 숨겼을 테니.
이소라가 책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들의 손가락이 스쳤다. 이제는 익숙한 인연의 울림이 전보다 더 강하게 그들 사이에서 솟구쳤다. 유재혁의 눈이 잠시 금색으로 번쩍였지만 그는 곧 자신을 통제했다. 한 가지 더, 그가 이전보다 약간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앞에서가 아니면 다시는 노래하지 마라. 속삭이는 멜로디조차도 우리가 아직 원치 않는 관심을 끌 수 있다. 누구로부터요? 이 집에는 예민한 감각을 가진 다른 이들도 있다. 내 동생도 그중 한 명이지. 동생이 있으세요? 이소라는 고대 선열족이 가족을 가졌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유재혁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다. 도미니크. 그는 나와 같지 않다. 그의 통제는 불완전하다. 그것은 그가 위험하다는 것을 정중하게 말하는 방법인가요? 모든 선열족은 위험하다 이소라. 우리 중 일부는 그저 더 잘 숨길 뿐이지. 유재혁은 문으로 향했다. 셀리아가 내 방으로 다시 안내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라. 3일 후에. 그가 떠난 후 이소라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대 서적을 가슴에 안았다. 그녀의 세상은 24시간도 안 되어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는 거의 멸종된 혈통의 후손으로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려는 고대 선열족의 집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공포와 혼란 아래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올바름의 감각, 진정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감각이었다. 항상 그녀 안에 살아왔던 노래가 마침내 목적과 의미를 찾은 것이었다. 셀리아가 흑룡성에 굽이진 복도를 통해 그녀를 다시 안내하는 동안 이소라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3일 동안 핏빛카히, 베코가, 그리고 유재혁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것이다. 지식은 힘이고 그녀가 고대의 포식자들과 숨겨진 의도들의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능한 모든 힘이 필요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거대한 탑의 다른 한쪽 날개에서 누군가 그녀의 노래의 울림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눈이 금빛으로 번쩍였고 그녀의 목소리의 메아리만으로도 송곳니가 길어진 누군가. 그리고 그 통제된 형과는 달리 3일을 기다릴 의도가 없는 누군가였다. 이소라는 유재혁이 준 고대 서적을 탐독하며 나머지 하루를 보냈다. 카누스 상기님. 핏빛가이의 완전한 역사라는 제목의 그 책은 고어체로 쓰여 있었지만 마치 지식이 이미 그녀의 피 속에 각인된 것처럼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다. 그녀는 핏빛가이들이 단순히 무기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숭배받았다. 선열족 가문들 사이의 중재자가장, 오래된 선열족들을 때때로 괴롭히는 피해 관계를 진정시킬 수 있는 치료사 그리고 가장 오래된 선열족 역사 기록자 역할을 했다. 그들의 노래는 힘을 강화하고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심지어 그들의 선열족 후원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낮에 활동하는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기술 그들의 절멸을 초래한 기술은 통제력이었다. 완전히 훈련된 가이는 특정 멜로디 패턴으로 선열족의 의지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었다. 책에는 이 기술에 대한 지시보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이 가이와 대상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밤이 깊어지자 이소라는 책을 옆에 두고 그 함의로 머리가 어지러웠다. 할머니가 그들의 유산을 숨겼던 것도 당연했다. 유재혁이 그녀의 가치를 즉시 알아본 것도 당연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셀리아가 저녁 식사 쟁반과 새 촛불을 들고 들어왔다. 유 주인님께서 오늘 밤은 가문 업무로 바쁘실 것이라고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녀는 방 주위에 촛불을 켜며 말했다. 아가씨께서는 계속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하시라고 권하셨습니다. 이소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깨달았다. 셀리아가 떠난 후 그녀는 기계적으로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복잡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잠은 금방 찾아왔다. 그녀는 노래하는 꿈을 꾸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광대한 방에 울려 퍼지며 고대 피를 휘저었다. 꿈속에서 그림자 같은 형상들이 그녀 주위에서 춤을 추었고 그들의 눈은 금빛으로 빛났다. 한 형상은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유재혁은 아니었지만 비슷했고 더 젊지만 어딘가 더 위험해 보였다. 이소라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채로 갑자기 잠에서 깼다. 방은 어두웠고 벽난로에 꺼져가는 불씨만이 빛났다. 무언가가 그녀의 잠을 방해했다. 아마도 소리였을 것이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문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긁는 소리였다. 셀리아? 그녀는 침대 옆 램프를 향해 손을 뻗으며 불렀다. 대답은 없었지만 긁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가운을 몸에 두르고 이소라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긁는 소리가 멈췄고 그 다음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멜로디컬하며 유재혁의 더 통제된 어조와는 다른 이상한 리듬이 있었다. 네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목소리가 말했다. 네 핏빛 가위를 보여줘. 이소라의 등골에 한기가 흘렀다. 이것은 유재혁이 아니었다. 분명히 그가 경고했던 동생일 것이다. 유 주인님께서 오늘 밤은 제가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녀는 문에서 물러나며 대답했다. 어쩌면 내일 주인님과 함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내 동생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지. 하지만 내 힘의 냄새를 맡았다. 이 낡은 탑의 돌들을 통해 진동하는 것을 느꼈지.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작은 가이여, 너는 갇혀있지 않고 나도 갇혀있지 않다. 이소라는 문이 활짝 열리며 낯설지만 익숙한 형상이 드러나자 뒤로 물러섰다. 도미니크 유는 형의 키와 체격을 가졌고 같은 귀족적인 이목구비를 지녔다. 하지만 유재혁이 통제된 고요함이었다면 도미니크는 겨우 억제된 에너지였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 빠르고 유연해서 인간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이미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의 미소는 완전히 드러난 송곳니를 보여주었다. 여기 있었군. 그가 숨을 들이쉬며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유재혁의 옷과 비슷하지만 마치 싸움이라도 한 듯 흐트러진 고급스럽게 재단된 옷을 입고 있었다. 핏빛으로 보이는 얼룩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었다. 내 동생이 산 뚱뚱한 여자. 하지만 너는 그 이상이지 안 그래? 이소라는 창문에 등을 기대고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그녀는 무기도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었다.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받았던 것이었다. 주인님께서 제가 불편하게 해드리면 불쾌해하실 겁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도미니크는 방 안으로 더 들어섰고 그의 움직임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유재혁은 국경 분쟁을 처리하러 갔다.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의 머리가 기울어졌다. 콧구멍이 벌름거렸다. 넌 놀라운 향기가 나는군. 3세기 동안 내가 경험한 적 없는. 그는 순식간에 방을 가로질러 그녀에게 몇 인치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형제 사이의 차이점이 더 분명해졌다. 유재혁의 이목구비가 수세기 동안의 통제로 단련된 것이라면 도미니크의 얼굴은 젊고 야성적인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름답지만 예측 불가능했다. 나를 위해 노래해라. 그가 속삭이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이소라는 화들짝 놀라 몸을 뒤로 뺐다. 싫어요. 도미니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표정은 매혹에서 분노로 무섭게 빠르게 변했다. 나는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의 손이 튀어나와 그녀의 목을 잡았다. 질식시킬 만큼 세게는 아니었지만 그의 힘을 보여줄 만큼 단단했다. 노래해. 아니면 비명을 지를 이유를 주겠다. 공포와 분노가 이소라 안에서 싸웠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경고했던 것이었다. 자신의 재능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용할 선열족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그 재능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책에 묘사된 대로 도미니크의 금빛 시선을 마주하며 이소라는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완전한 노래는 아니었고 단순하게 상승하는 음의 패턴이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도미니크의 눈이 기쁨으로 커지자 그의 소나기가 느슨해졌다. 그들 사이의 인연의 울림이 강해졌고 거의 공기 중에 보일 정도였다. 그래. 그가 헐떡거렸다. 더. 이소라는 멜로디를 미묘하게 바꾸며 책에서 외웠던 패턴, 즉 최면 상태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패턴을 포함시켰다. 도미니크는 살짝 흔들렸고 그의 손은 그녀의 목에서 완전히 떨어졌다.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가 중얼거렸지만 그녀를 막으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이소라는 멜로디를 계속 이어갔고 복잡성을 더하며 고대 문헌에 묘사된 통제 패턴을 엮어 넣었다. 그녀는 훈련도 연습도 없었다. 순전히 본능과 절박한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그녀의 피는 그녀의 마음이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을 기억했다. 도미니크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고 황금빛 눈은 황홀경에 잠겨 있었다. 고대의 마법을 느낄 수 있다. 그가 속삭였다. 피가 너에게 다시 노래하는군. 이소라도 그것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 형성되는 연결. 그녀의 의지가 그의 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통로였다. 그것은 취하게 만드는 동시에 끔찍한 힘이었다. 그녀의 일부는 더 나아가 이 위험한 포식자를 얼마나 완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했다. 다른 일부는 그 어두운 유혹에서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멜로디 패턴에 담아
간단한 명령을 내렸다. 이 방을 떠나라. 여기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네 형의 허락 없이는 돌아오지 마라. 도미니크의 얼굴은 갈등으로 일그러졌다. 기쁨과 내키지 않는 복종이 싸웠다. 잠시 동안 이소라는 자신이 과도하게 나갔고 훈련되지 않은 통제 시도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다가 꼭두각시처럼 삐걱거리며 도미니크가 일어섰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가이어. 그가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몸은 이미 문을 향해 돌아서고 있었다. 누구도 유씨를 오래 통제할 수는 없어. 그는 떠났고 문을 닫았다. 이소라는 창문에 기대 주저앉았다. 피로와 힘의 여파로 떨렸다. 그녀가 한 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녀를 지치게 했다. 최근 통제 기술이 가이의 힘을 심하게 소모한다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녀는 자신을 표적으로 만든 바로 그 재능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했다. 새벽이 다가오자 이소라는 고대 서적을 방패처럼 가슴에 안고 다시 침대에 웅크렸다. 그녀는 오늘 밤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바꿨다는 것을 알았다. 도미니크는 그녀의 명령된 침묵에도 불구하고 이 굴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재혁. 유재혁은 분명 그녀가 허락 없이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는 것을 감지할 것이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평생 훈련하여 통제했던 재능을 익힐 시간이 단 3일밖에 없었다. 유재혁과 동맹을 맺을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지 결정할 3일이었다. 그리고 흑룡성의 어딘가에서 위험하고 아름다운 포식자가 그녀의 멜로디 명령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의 금빛 눈은 욕망과 분노가 뒤섞인 채 타오르고 있었다. 게임은 바뀌었고 이소라는 이제 겨우 규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음 이틀은 강렬한 연구와 연습으로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소라는 거의 방을 떠나지 않고 고대 서적을 탐독하고 작은 통제된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시험했다. 그녀는 특정 음으로 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촛불을 춤추게 하고 크리스탈을 진동시키고 심지어 특정 멜로디에 반응하여 첨탑의 돌 자체를 울리게 할 수도 있었다. 유재혁은 매일 저녁 잠시 방문했고 그의 은빛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가 도미니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심했다 해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 많은 책을 가져왔고 선열종 역사에 대한 그녀의 질문에 답했으며 계산된 관심으로 그녀의 진행 상황을 관찰했다. 내일 너는 결정해야 한다. 그가 이틀째 밤에 떠나면서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내 제안은 유효하다. 동반자 관계다, 이소라. 잘 생각해봐라. 셋째 날 아침, 이소라는 불길한 예감에 잠에서 깼다. 흑룡성의 분위기가 변했다. 고대의 돌들을 통해 진동하는 긴장감이 있었다. 셀리아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을 때 평소 침착했던 그녀의 태도는 눈에 띄게 경직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소라가 하녀가 급히 쟁반을 차리는 동안 물었다. 셀리아는 불안하게 문을 흘끗 보았다. 속삭임만 있습니다, 아가씨. 도미니크 주인님께서 젊은 가문들로부터 동맹을 모으고 계십니다. 지난밤 유재혁 주인님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소라의 뱃속이 조여왔다. 어떤 대립이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셀리아는 문 쪽으로 움직였다가 망설였다. 오늘 조심하세요, 아가씨. 방에 계세요. 하지만 이소라는 숨을 생각이 없었다. 3일간의 연구 끝에 그녀는 자신의 유산, 능력, 그리고 영암시의 위태로운 정치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만약 도미니크가 형에게 맞서고 있다면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움직임의 자유를 주는 짙은 진홍색 드레스를 입은 이소라는 방에서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복도는 유난히 비어 있었고 그녀가 지나친 몇몇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움직였다.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이소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너무 멀리 나갔군. 유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분노하고 있었다. 내가 그랬나? 아니면 형이 드디어 물러터진 건가? 도미니크의 리듬감 있는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3세기 동안 형이 이 정체를 유지하는 것을 지켜봤지. 인간들을 가축처럼 보존하는 것은 그들을 가축으로 대해야 할 때인데도 형의 비전은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영암시를 도살장으로 만들 거라고. 이미 그렇다. 넌 그저 우리를 금으로 도금된 우리에 가뒀을 뿐이지. 잠시 침묵 후 더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가이를 독점하는군.
내가 그녀의 힘을 감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다른 이들도 결국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이소라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유재혁은 커다란 테이블 옆에 서 있어 고통제된 분노로 자세가 뻣뻣했다. 그 맞은편에 도미니크는 책장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의 금빛 눈은 악의적인 즐거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를 둘러싼 다른 3명의 선열 쪽은 덜 통제된 움직임으로 보아 더 젊어 보였다. 핏빛가이는 내 보호 아래 있다. 유재혁이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백호가 전체가 그렇듯이. 도미니크는 깨진 유리소리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보호? 통제라고 말하는 건가? 하지만 형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어. 형제여, 원로회가 오늘 밤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나는 형이 인간에 대한 유약한 견해우리 영토 확장에 대한 꺼림그리고 원로회에 알리지 않고 핏빛 가해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지. 이소라는 유재혁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전을 감수하겠다는 건가?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도미니크는 몸을 곧게 세웠고 무심한 척하던 모든 가장은 사라졌다. 오늘 밤 원로회는 투표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형에게서 리더십을 박탈하면 나는 형의 위치와 핏빛카이 모두를 차지할 것이다. 그의 말 속의 위협은 분명했다. 이소라는 문에서 뒤로 물러섰다.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그녀는 행동해야 했지만 어떻게.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영암씨 어디에 선열 쪽으로부터 숨을 수 있을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소리에 이소라는 휙 돌아섰다. 집사박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아가씨. 그가 속삭였다. 빨리 오세요. 그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뒷복도를 통해 그녀를 신속하게 안내했고 결국 탑 꼭대기에 있는 작은 원형 방에 도착했다. 사방의 창문에서는 영암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저녁이 다가오면서 도시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유 주인님께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아가씨를 여기로 데려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집사박이 방 주위에 촛불을 켜며 설명했다. 이 방은 수세기 전에 핏빛 가이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음향이 특별하죠. 이소라는 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원형 벽에는 악보와 고대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녀는 책처럼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바닥에는 돌, 금속, 크리스탈 등 다양한 재료로 된 동심원들이 있었는데 음파가 부딪히면 다른 공명을 만들어낼 것이었다. 증폭실이군요. 그녀는 깨달았다. 가이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집사박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 주인님께서 아가씨를 얻으신 후 비밀리에 복원시키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소라가 유재혁의 선견지명에 대한 불만과 존경심이 뒤섞인 채 말했다. 우리 주인님께서는 8세기를 살아남으셨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요. 집사박은 문으로 향했다. 만약 이 순간이 온다면 주인님께서 아가씨에게 선택은 여전히 아가씨의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이 방이 아가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사박이 떠난 후이소라는 방을 서성거리며 갈등에 빠졌다. 유재혁은 처음부터 상황을 조작하여 그녀를 자신의 정치적 무기로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영암씨에 대한 그의 비전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도미니크의 피에 굶주린 대안보다 훨씬 더 선호할 만해 보였다. 황혼이 밤으로 깊어지자 아래 도시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밖을 내다보니 이 소란은 거리에서 횃불이 움직이고 선열족들이 원로회가 모이는 대회의장으로 모이는 것을 보았다. 등 뒤에서 문이 열렸다. 이소라는 집사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섰지만 유재혁을 발견했다. 그는 달라 보였다. 고대 디자인의 검은 갑옷을 입고 허리에는 검을 차고 있었다. 그의 은빛 눈은 그녀가 본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원로회가 일찍 소집되었다. 그가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 도미니크의 동맹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그럼 제 도움이 필요하시군요. 이소라가 그의 말을 이었다. 유재혁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네 결정이 필요하다. 동반자 관계인가 아니면 중립인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밤이 끝나기 전에 영암시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소라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통제에 가면 너머를 보려 애썼다. 도미니크가 이기면 영암시의 인간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나요? 사육 방식이 현재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다. 더 이상 합의도 권리도 없고 효율적인 수학만 있을 뿐이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혐오감이 그의 눈에 스쳤다.
과정 중에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다. 더 많은 이들이 죽음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인님께서 이기시면 인간들에게는 무엇이 변하나요? 처음으로 유재혁의 얼굴에 불확실성이 스쳤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내 동반자의 조언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 의미는 분명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유용성을 넘어 진정한 영향력을 제안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횃불이 대회의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이소라는 결정을 내렸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영암시에서 선열 쪽과 인간 사이의 조건을 재협상할 겁니다. 주인님의적인 개선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요. 안도와 존경 같은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동의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원로의 회의실은 음파공명에 취약한 점이 있다. 훈련된 가이라면 이 방에서 안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가 벽에 특정 표시를 가리켰다. 이 패턴들은 대부분의 선열 쪽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킬 것이다. 내가 상황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소라는 표시들을 살펴보며 그것들이 나타내는 복잡한 멜로디를 이해했다. 이것은 저를 완전히 지치게 할 겁니다. 그렇다. 유재혁이 인정했다. 그 후에 너는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크지. 그리고 내가 무력한 동안 너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만큼 나를 믿는지 결정해야 한다. 솔직한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이소라는 그의 얼굴을 살폈고 어떤 기만도 찾을 수 없었다. 단지 매우 오래되고 매우 강력한 존재가 중대한 순간을 맞이하는 굳건한 결의만이 있었다. 언제 시작하죠? 지금이다. 원로회가 소집되었다. 도미니크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것이다. 유재혁은 문으로 향했다. 나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큰 종이 한 번 울리면 시작해라. 그전에는 안 된다. 그는 문턱에서 멈췄다. 이소라, 고맙다. 그가 떠난 후 이소라는 방 중앙에 자리를 잡고 마음속으로 멜로디 패턴을 되짚었다. 그녀가 시도하려는 것은 그녀가 연습했던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도미니크가 영암시와 그녀 모두를 차지할 것이다. 멀리서 큰 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소라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첫 음은 부드럽게 시작되었고 그녀가 방의 독특한 음향과의 연결을 찾으면서 힘을 키웠다. 바닥의 동심원들은 그녀의 목소리와 조화롭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공기 자체가 두꺼워지는 듯했고 그녀의 멜로디를 확장하는 파동으로 바깥으로 실어 날랐다. 이소라는 벽에서 본 복잡한 패턴들을 노래에 엮어 넣었고 각 소절마다 힘이 쌓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혈통에 흐르는 고대 마법 3세기 전에 거의 사라질 뻔했던 재능이었다. 멜로디가 첫 번째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때 이소라는 비범한 것을 느꼈다. 그녀의 노래의 공명을 통해 수백 명의 선열족의 마음이 갑자기 그녀와 연결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혼란 조심스럽게 설계된 패턴이 그들의 초자연적인 감각을 방해하면서 커지는 방향 상실감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서 그녀는 도미니크의 존재를 인식했다.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에너지가 그녀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유재혁이 있었다. 통제된 고대 존재가 혼란 속을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이소라는 노래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패턴이 더 복잡해지면서 피로를 이겨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가능한 높이로 솟아올랐다가 첨탑의 기반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깊이로 떨어졌다. 모인 선열족들과의 연결은 더욱 강렬해졌다. 이소라는 그들의 생각이 파편화되고 그들의 조심스러운 정치적 동맹이 혼란 속에서 해체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유재혁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의 마음은 그녀의 노래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그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음열에 도달했을 때 이소라는 힘이 고갈되는 것을 느꼈다. 시야가 어두워졌지만 그녀는 억지로 패턴을 완성했다. 그녀의 마지막 음들은 물리적인 존재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그녀가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도 계속 진동하는 소리의 크리스탈 같았다. 희미해지는 연결을 통해 그녀는 승리의 결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는 유재혁의 존재를 감지했다. 그리고 어둠이 그녀를 완전히 삼켰다. 이소라는 침대에서 깨어났다. 창문을 통해 실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럽게 눈을 깜빡였다. 영암시에는 진짜 햇빛이 없었고 오직 영원한 황혼만이 있었다. 고대의 마법이 약해지고 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유재혁은 그녀의 침대 옆의자에 앉아 있었고 지쳐 보이면서도 어쩐지 새로워 보였다. 그의 은빛 눈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소라가 지난밤의 노력으로 거칠어진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성공했다. 원로회는 해산되었다. 도미니크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은 제압되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다. 폭력이 있었지만 개입이 없었다면 더 심했을 것이다. 이소라는 애써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제 영암씨가 변하는군요. 유재혁이 그녀가 앉는 것을 도왔다. 고대의 마법들이 무너지고 있다. 네 노래가 도시의 기반과 공명하면서 생긴 부작용이지. 몇 주 안에 진정한 낮과 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오늘부터 전환이 시작된다. 더 이상 정신조작도 경매도 없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수세기 동안의 질서가 하룻밤 사이에 결과 없이 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다. 이소라는 그의 얼굴을 살피며 기만적인 부분이 없는지 찾았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유재혁의 고대 눈동자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스쳤다. 그것은 너에게 달렸다. 나는 핏빛 가이에게 요구하기에는 너무 오래 살았다. 내 힘은 이제 완전히 깨어났다. 네가 원한다면 노래로 나를 파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물은 게 아니에요. 유재혁의 입술이 희미한 미소를 그렸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계속되고 진화할 것이라고 말하겠다. 영암씨는 다가올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 둘 다 필요하다. 그는 망설였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나는 네 조언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소라. 내 존재를. 그 고백은 분명 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취약함에 익숙하지 않은 고대 존재였다. 이소라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익숙한 인연의 울림이 그들 사이에서 울려 퍼졌다.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두 희귀한 혈통이 서로를 알아본 것이었다. 그럼 계속하죠. 그녀가 말했다. 함께요. 바깥에서는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영암시의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변해가는 도시의 새로운 날. 그리고 흥룡성의 가장 높은 방에서는 고대의 선열족과 마지막 핏빛 가이가 마침내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